제목 트론 vs 비트토렌트 트렌드. 출처 트론다오 트위터. 최근 암호화폐 프로젝트 탄소 배출량 감축 연구단체 크리가 3세대 대표 암호화폐 트론이 환경 친화성이 우수한 블록체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크리 자체 추산 결과 트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전력 소모량이 99.9%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론 재단이 발행하는 가상자산 비트토렌트는 이달 초 파일 시스템 V2.0 메인넷을 공개하면서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트론과 비트토렌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트론 vs 비트토렌트. 언급량 추이는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트론은 838회, 비트토렌트는 2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트론 vs 비트토렌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트론의 이미지는 긍정 76%, 부정 19%, 중립 5%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반짝반짝, 자랑하다, 인기 높다, 리즈, 흥행, 즐기다, 반기다, 자부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길 잃다, 어려운 상황, 의미 없다, 공포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수고하다와 섬세하다가 있다. 비트토렌트는 언급량이 적어 부정 이미지를 분석할 감성어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에서 비트토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트론, 비트토렌트 관련 준 이슈. 온라인 뉴스 플랫폼 크립토글로브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트론 재단의 스테이블 코인 어스들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모두 더했다고 주장했다. 선은 코인게코와의 인터뷰에서 어스들은 다이와 UST 등 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하나의 토큰으로 통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트론 재단은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모든 알고리즘의 장점을 더했다라며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 다이는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다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8월 26일 비트토렌트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BTTOLD 토큰 9,900억 개를 소각한다는 목표 중 6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큰 소각은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60.2% 오브 990 빌리언 BTTOLD now bound with BitTorrent chain and the BTT redenomination plan launched. The community participated in the BTT redenomination plan and served 596, 090, 163, 174 BTTOLD into the new 달러 BTT. How to swap BTTOLD. 링크 PIC. twitter.com GTYAPASJFL. 트론, 비트토렌트. 오늘의 시세는 8월 29일 오후 2시 37분 코인마켓캡 기준 트론의 시세는 전일 대비 1.61% 하락한 0.06175달러이며 비트토렌트의 시세는 1.23% 하락한 0.00008546달러이다. 제목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5천억 달러까지 감소 가능성. 최악의 시나리오 고려해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7,600억 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웨는 최근 암호화폐 약세 흐름을 닷컴버블과 비교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이 7,600억 달러까지 밀리며 약세장이 심화되면 기술적으로 60% 상승을 동반하는 반등이 나와 시총은 1조 달러 수준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결국 시총이 5천억 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사 스택인셉 창업자 조셀린 토넬리에는 최근 개최된 서핀 비트코인 2022 포럼에서 블록체인은 위대하고 비트코인은 나쁘다, 암호화폐를 빼고 블록체인만 찬양하는 내러티브는 비트코인 보급화의 주요 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여러 해 동안 블록체인은 훌륭하지만 비트코인은 나쁘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명한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이 좋은 예다. 메타 역시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 하락장과 관련해서는 크립토 윈터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둬야 한다.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는 보이는 것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 코인베이스가 지금의 성공을 이룬 것도 시장의 단기 추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목. 블록체인은 위대하고 비트코인은 나쁘다. BTC 보급과의 악영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사 스택인셋의 창업자 조셀린 토넬리에가 최근 개최된 서핀 비트코인 2022 포럼에서 블록체인은 위대하고 비트코인은 나쁘다. 암호화폐를 빼고 블록체인만 찬양하는 내러티브는 비트코인 보급화의 주요 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블록체인은 훌륭하지만 비트코인은 나쁘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명한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내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1.8만에서 4.8만 달러 채널서 등락 반복할 것.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18,000에서 48,000달러 사이의 넓은 채널 안에서 거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9일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일명 레이저라 불리는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835일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반감기 사이클을 고려하면 18,0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이 형성될 것이며 2024년 4월까지 채널 내 움직임을 지속하다 본격 상승이 시작되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9월은 소위 최악의 달이라며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기간이지만 2만 달러 이하의 가격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BTC를 매집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투데이는 크립토콘트 데이터를 인용해 7에서 10년간 BTC를 장기 보유하며 휴면 상태에 있었던 고래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기 휴면 고래 지갑들의 부활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내주며 주요 지지선이 무너진 영향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미디어는 장기 휴면 고래들의 BTC 회부 이체가 증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BTC가 급락하거나 오랜 기간 지켜왔던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고래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암호화폐 시장 패닉은 장기 보유자들도 매도세 합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통계 사이트 팔마워켓캡에 따르면 29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3,767억 3천만 달러로 텐센트에 추월당했다. 텐센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4,019.6억 달러로 같은 기간 5.61% 증가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시총 1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현재 1.68% 내린 19,6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인 조던 벨포트가 지난 2017년 나는 비트코인이 사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나는 비트코인을 충분히 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이는 오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BTC가 폭락하며 3,00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상승 랠리가 다시 시작하기 전 닷컴 버블과 같은 조정이 반영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유틸리티가 강력한 암호화폐의 성장세가 도드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목 비트코인 기술적으론 최악의 암호화폐, 순전히 투기성 자산.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최악의 암호화폐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암호화폐 투자사 사이버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 저스틴 본스는 트위터를 통해 BTC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장성이 없다. 따라서 BTC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기술적인 발전이 부족해 유용성이 없는 순전히 투기성 자산이라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BTC는 경제성도 약하다. 불확실한 한정된 발행량이라는 점만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이더리움의 포스트 머지, 아발란체, 니어 엘론드 등 토큰과 경쟁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및 웨일즈 사무변호사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 사용할 때 이를 통해 발생될 잠재적 자금 세탁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호사협회는 비트코인을 현금과 같이 사용할 때 자금 세탁 리스크도 올라간다. 이러한 과정 중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과 관련될 리스크가 있다며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이용한 부동산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회원들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되는 작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강세론자 피터 시프유로 퍼시픽 캐피탈 회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나의 아들 스펜서 시프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비록 스펜서가 비트코인에 일시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남자가 되어가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비트코인 옹호론자이자 피터 시프의 아들 스펜서 시프는 축하는 감사하지만 나는 인류를 번영시키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팬이다. 비트코인은 그런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목 코인엑스 럭비리그 월드컵 2021 공식 후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가 럭비리그 월드컵 2021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파트너로 후원한다고 밝혔다. 코인엑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럭비리그 월드컵 2021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런던, 맨체스터, 뉴캐슬, 요크, 리즈, 코번트리, 쉐필드 등 영국 17개 도시의 21개 경기장에서 시작되어 1954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럭비리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22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거나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그레일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뉴욕 자이언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NFL팀과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이 되었으며 메이저리그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의 첫 화법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스포츠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을 수용하고 있다. 프로 럭비를 겨냥해 코인엑스는 많은 파트너들 중 럭비리그 월드컵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독점 파트너가 되어 비전과 강점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엑스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와 협력함으로써 코인엑스는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럭비 팬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혁신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며 코인엑스와 럭비리그 월드컵 2021의 파트너십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특히 암호화폐의 특징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프로 스포츠 업계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파트너십은 윈윈 결과를 낳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코인엑스는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더 쉬운 암호화폐 거래를 채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공간의 출입구가 되고 사용하기 쉬운 암호화폐 제품과 쾌적하고 편리한 암호화폐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인엑스의 진정한 강점은 제로 해킹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실제 수요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정교함을 사용 용이성으로 바꾸어 시장에 가장 잘 맞는 편리하고 사용자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목
이더리움 긴축 공포의 $1,400 선도 위태. ETH 머지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9월 중순 예정인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에 $2,000를 돌파했던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미국 긴축 우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1,500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주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의지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충격으로 $1,500가 붕괴됐다. 29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시세는 $1,439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83% 하락한 수치다. 이더는 지난 7일간 10.90% 가격이 떨어졌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열린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시장의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 알케시 샤는 최근 메모에서 머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더리움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더리움 머지가 확장성 문제나 높은 거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더리움 머지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약한 거시경제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지적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떠들썩하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머지로 인한 변동성에 대비해 이더를 팔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제네시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최근 암호화폐 옵션 시장에서 이더 콜 옵션 매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도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으며 매트 말리 밀러 태방 앤코 수석 시장 전략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매파적 입장을 접하고 리스크 회피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들은 포지션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약세장을 활용해 이더를 매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1 환율 1,350원 공방. 네파 연준의 달러 강세. 29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4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2원 오른 달러당 1,343.3원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1.2원 오른 1,342.5원에 개장한 뒤 1,342.2원에서 1,344.4원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7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했다는 발표가 잇따랐음에도 단 한 번의 개선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란다며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기재부 내 담당 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1.41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66원 내렸다. 제목 코스피 급락 출발. 증권가 네파 파월의 베어마켓 랠리 끝물. 위험관리 나서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주말에 매파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려감이 확산했다. 2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급락하며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340원을 재돌파한 채 출발했다.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한 가운데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연류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은 낮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지킬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장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고착화할 위험을 경계한다고 파월 의장은 전했다. 시장은 연준 의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인플레이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히 둔화할 시점까지 금리 인상 기조 중단과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지 않기 위해 매파적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월 의장 연설을 통해 내년 초중반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며 미국 등 전 세계 경제가 중물가 중금리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 혹은 고착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음 달 반짝 등락을 끝으로 이번 약세장 단기 반등인 베어마켓 랠리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시 확인돼 투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될 수 있어 우리 증시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베어마켓 랠리에 힘이 빠지고 고금리에 취약한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시는 우선 미 증시 급락세를 반영할 것이고 원달러 환율도 증시에 2차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거나 방향성이 반대로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는 점차 하락 압력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시장은 다음 달 13일 발표되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21일로 예정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때까지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한 희망의 끈을 잡고 갈 가능성이 커 경제지표 결과에 이를 일비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상 경기와 고용이 둔화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단기 급락에 따른 되돌림 시도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번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팀장은 다음 달 높은 물가 수준을 확인하고 FOMC 회의에서 새로운 점도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기대가 우려로 전환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중순부터 코스피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역실적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업종은 피하면서 거시경제에 무관한 업종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 조선, 음식료, 원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신 증권은 코스피가 다음 달 초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방어력 강화에 집중하라고 권했다. 제목 빅섬 최대 주주 비덴트, 악성 루머 보란 듯 적정 의견 반기 보고서 제출, 관리 종목 해제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빅섬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지난주 적정 의견 반기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덴트는 지난 16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반기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반기보고서 제출을 미루면서 다음 날인 17일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덴트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빅섬의 이정훈 전 의장과 BK그룹 김병건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연이은 악재를 마주해야 했다. 최근 김병건 회장은 실질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덴트를 사건과 엮으며 비덴트 소유의 빅섬홀딩스 주권을 가압류 신청했으며 비덴트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게 됐다. 이 같은 소식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덴트는 주주들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우려 높은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깊은 우려와는 달리 비덴트는 이날 오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반기 보고서를 받아 제출 완료했다. 이로써 비덴트는 금일부로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비덴트 김영만 대표는 당사는
관리 종목 판입 기간 동안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된 시장에서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일들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전화위복 삼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확장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이뤄내 주주가치 제고와 사세 확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지난 수일간 비덴트는 감사 의견 거절, 상장 폐지, 횡령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를 비롯한 각종 찌라시들이 난무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상당히 유감이다며 다만 당사는 현재 마주한 대내외적인 활동과 경영사항들에 대해 적법한 범위 내 순리대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당사 소유의 비선홀딩스 주권과 가압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이해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당사에 적법한 경영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신용 및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목 블랙록의 크립토 시장 참여 암호화폐 제도권화의 강력한 시그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 센터가 올해 5에서 8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동향을 살펴본 자체 분석 리포트 블랙록의 크립토 진출, 기관 자금 살아날까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서치 센터는 2021년 11월 첫 리포트를 시작으로 4가지 지표를 근거로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비트코인 레퍼 자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시장 지표, 크립토 펀드 운용 자산 규모, 코인베이스 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량 및 자산 기여도가 그것이다.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레퍼 자금은 7월 초반입 전환에 8월 둘째 주까지 6주 연속 유입됐다. 8월 셋째 주 기준 비트코인 레퍼 자금의 총 운용 자산은 338억 달러로 연초 대비 약 39% 감소했다.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지표는 6월 약세장 속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으며 7월에는 상승세를 보여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시사했다. 7월 말부터 주요 자산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8월 중순까지 CME 베이시스는 프리미엄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크립토 펀드 운용 자산 규모는 3에로 캐피탈, 셀시우스, 보이저 등 가상자산 대출 업체들의 파산으로 2분기 398억 달러까지 하락했다. 다만 리서치 센터는 전분기 대비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건수가 증가하고 민간 자금 조달이 후행 지표로 반영된다는 점을 들며 이 같은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자산 기여도는 증가했다. 이를 통해 리서치 센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타격은 다소 한정적이며 투자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를 위한 자체 브로커리지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활용하는 기관이 1,500곳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건재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달 11일 비트코인 현물 사모 신탁을 출시했다. 리서치 센터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사모 신탁 출시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 연구원은 블랙록의 시장 참여로 가상자산 및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미 규제 당국의 입장이 변할 수 있다며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운용사가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상자산 제도권화에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CFTC 암호화폐 관할권 가지면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 이룰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썸 산하비선경제연구소는 29일 공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되어 산업혁신의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세크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유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세크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균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 조정, 사기 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권 편입의 키트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보 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 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안들은 투자자 보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 규제 목표가 투자자 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두어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CFTC의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 외입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 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유리 비선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세크와 CFTC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 만하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목 워런 미상원 의원 네파 파월 비판 경기 침체 끌고 갈까 걱정 금리 인상 신중해야. 민주당 소속 워런 상원의원과 파월 연준 의장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경제를 침체로 끌고 갈까 매우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금리 유지 방침을 강력히 시사해 당일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워런 의원은 이날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고물가와 튼튼한 경제보다 나쁜 게 무엇인지 아느냐? 고물가와 수백만 명의 실업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아직 세계 경제 곳곳이 돌아가지 않고 공급망 문제가 여전한 듯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거대 기업들이 계속 폭리를 취한다며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비롯해 파월 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요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6월 상원은행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제기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상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3월 상원 은행위에서 파월 의장의 연임 인준안을 표결할 때 파월 의장의 금융권 규제 완화를 이유로 상임위원 24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제목 비트코인 최악의 8월 성적표 반납 암호화폐 장기간 위축 전망. 미국 긴축 우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 시간 29일 오전 7시 5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54% 하락한 19,936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9,858.87달러, 최고 2139.0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당분간 공격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시장의 찬물을 기얹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비선경제연구소 리서치 센터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확인돼 연말 연준 기준금리 예상치가 3.75% 이상으로 높아지면 추가적인 국채,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주식,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가격 하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20개월 최저 월간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황소가 통제하지 못하면서 8월 28일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종가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1년 중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9월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17,5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당 매체는 역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은 매년 9월에 가격이 내려갔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6% 하락했다. 흥미롭게도 이는 뉴욕 증시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통 자산 시장에서도 이를 9월 효과라고 부른다. 투자자들이 9월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시장 포지션에서 빠져나와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 효과 외에도 비트코인이 주식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달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로선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미국의 인플레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고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내며 약세장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업체 클래스노드도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확실히 2018년 후반 약세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거시적 추세 반전 및 지속 상승을 위한 수요, 유입은 아직 없다. 거시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바닥 타지기 단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도 지난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약세가 앞으로 12에서 18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카르다노, 솔라나, 리플 순. 8월 29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더리움, 카르다노에 이다, 솔라나, 리플이 각각 2에서 5위를 차지했다. 6위 10위에는 파이낸스 코인, 시바이누, 테더, 폴리곤, 테조스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인리더스